안녕하세요. 웰빙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의사는 건강한 식단 유지의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경향이 있는 특정 음식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가 절대 먹지 않는 음식 5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여러분은 햄과 소시지 좋아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 밖에 베이컨, 육포, 페퍼로니 등도 포함됩니다. 가공육은 맛을 개선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염장, 절임, 발효, 훈제 또는 기타 공정을 통해 변형된 육류 유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후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가공육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어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피하거나 적당히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가공육이 몸에 좋지 않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가공육에 높은 수준의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대장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가공육에 함유된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체내에서 암을 유발하는 화합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고 살코기, 생선, 두부 및 콩류와 같은 식물성 옵션과 같은 더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 퍼지션즈 커미티 포 리스판서벌 메더선의 설립자인 닐 바나드 박사는 가공육에는 만성질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기에 사용되는 질산염과 방부제는 신체에서 유해한 화합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 How Not to Die의 저자인 마이클 그레거 박사에 따르면 가공육을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는 가공육을 피하고 환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은 영양소가 전혀 없는 당 덩어리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탄산음료는 콜라인데요. 1리터의 콜라에는 30개의 각설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만선염증, 고지혈증, 당뇨 등의 원인이 되며 체중 증가와 비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의 톡 솟는 맛을 내기 위해 인산을 사용하는데요. 인산은 철과 석회를 녹이는 독성물질입니다. 콜라에다 사람의 치아를 넣어두면 48시간 안에 다 녹아버리죠. 콜라 먹으면 꼭 양치질 깨끗이 하셔야겠죠? 치아는 양치질로 보호한다 하더라도 몸속에 들어간 인산은 체내의 칼슘을 배출시켜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기에다 정신적인 장애까지 초래하는데 아이들이 인산과 카페인이 들어간 콜라를 계속 먹게 되면 성격이 난폭해지고 집중력과 자제력까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미국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에게는 콜라의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커피는 마시지 못하도록 자제를 하지만 콜라는 크게 터치하지 않는데 커피보다 콜라가 더 위험한 음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음식이 찬 경우에는 단맛을 느끼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차가운데도 엄청 달죠? 그럼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을까요? 상당한 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는 물과 당류, 그리고 유지방과 그 외 식품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뒷포장지에 낯설고 생소한 식품 첨가물의 이름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보더라도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물과 유지방인 기름은 잘 섞이지 않는데요. 다른 재료들과 잘 섞이게 하고 질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유화제입니다.
여기서 유화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유화제가 체내로 유입이 되면 우리 몸속에서 체액에까지 유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속의 각종 화학물질들은 체액과 잘 섞이게 됩니다. 이 체액은 다시 몸속 구석구석으로 이동하며 세포로 전달이 되게 되지요. 이런 원인으로 유화제를 과다 섭취 시에는 아토피와 비염, 심장마비, 암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피부노화 촉진과 기형아 출산 가능성도 커지게 되니 임신 중에 다량으로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추가로 이 유화제의 다른 이름은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세제에서 찾아볼 수 있던 용어죠. 국내에서 사용 중인 유화제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다양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라고 인정되긴 했지만요. 무분별한 섭취는 지양해야겠지요. 이야기를 들으니 아주 무시무시하네요. 가끔 즐기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당장 끊어야겠어요. 네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탕수육 등에는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을 튀기게 되면 기름이 산화되며 트랜스 지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며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만성염증 및 뇌질환, 당뇨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튀김 재료인 전분은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기름은 지방으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에 콜라는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조림입니다. 보관도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통조림이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은 통조림을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깡통 내부에 많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캔의 내부가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시 수지 코팅이 이용됩니다. 이때 에폭시 수지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가 적은 양이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조림을 먹게 되었을 때는 한번 개봉하면 내부 식품을 통조림통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을 따기 전 내부는 멸균 상태이지만 개봉하는 순간 세균과 미생물에 노출이 되며 햄과 같이 지방 성분이 많은 식품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되기 쉽습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랩에 돌돌 말거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통조림을 먹기 전에 캔이 팽창했거나 녹슬거나 찌그러졌다면 먹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이 상하면서 발생한 가스가 캔은 부풀리기도 하고 녹이 슬거나 캔이 손상됐다면 유해 물질이 식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피자와 인스턴트 햄버거, 라면, 마가린, 화이트 초콜릿, 밀가루 등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안 먹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겠죠? 안 좋은 음식은 왜 안 좋은지 제대로 알고 최대한 적게 먹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